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반찬가게 문을 열고 한 중년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주인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허름한 옷의 중년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계신 곳에 따뜻한 풍요와 행운이 전달됩니다. 48층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명섭은 책상 앞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똑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어요. 명섭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가? 따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신상 조회입니다. 명섭은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가게 사장 이민호, 31살, 빚 1억 2천, 어머니 간병중, 월 평균 수익 300만 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명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담보 없는 대출, 연체 기록, 시장 경쟁력 제로. 회장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이럴 수가. 명섭은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평생 숫자로 사람을 평가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숫자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섭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빠, 서진이었어요. 26살 외동딸. 명섭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죠. 들어와라. 서진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명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누군데? 이민호라는 사람이에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명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찬 가게? 내 전통시장에서 그게 무슨 미래야? 명섭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진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명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가 누군데 그런 사람을 만나? 아빠, 너는 태양그룹 후계자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회사 미래가 달라진다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회사 후계자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이에요. 서진아, 민호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만나보시면 안 돼. 명섭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어요. 절대 안 돼. 더 이상 말하지 마.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명섭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더 두꺼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지시하신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명섭은 보고서를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담보 없는 대출 8천만 원, 어머니 병원비 월 200만 원, 가게 임대료 연체 1회. 명섭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서진이를 어떻게 책임져?
비서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명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한복판, 반짝이는 빌딩 숲. 자신이 평생 이뤄낸 세계였죠. 능력 없는 남자야. 서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날 저녁 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빠, 서진아, 어제 얘기 끝났어. 더 이상. 아빠가 모르는 서남이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호 씨는 가진 게 없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예요. 명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아. 전 민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 명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속일 수 있어. 사랑이란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민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전 알아요.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숫자로만 사람을 보시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충분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죠. 명섭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명섭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죠.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섭아, 사람은 가진 걸로 보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명섭은 7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날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고 밤 10시에 돌아오셨죠. 작은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할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어린 명섭이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란다. 우린 서로가 있잖니. 할머니는 명섭 하나만 보고 사셨어요. 당신은 굶어도 명섭에겐 밥을 먹이셨죠. 명섭아,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할머니 소원이란다. 명섭은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죽도록 공부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30년. 이제 명섭은 태양그룹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명섭이 회장이 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명섭아, 사람은 가진 걸로 보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봐야지.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명섭은 눈을 떴어요.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죠. 아니야. 이건 다른 문제야. 명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민호라는 사람, 반찬가게 주소 알아봐. 네, 회장님. 그런데 왜?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네. 정체를 숨기고 아르바이트로 들어갈 거야.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진짜 민낯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서진이 눈을 가린 게 뭔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 명섭은 오래된 작업복을 구했어요. 낡은 청바지에 바랜 티셔츠, 때 묻은 운동화. 거울 앞에 선 명섭은 낯선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48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그 남자는 없었어요. 거기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이 정도면 되겠군. 명섭은 반찬가게 주소를 손에 쥐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쪽 15년째 운영 중인 민호네 반찬. 명섭은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회장이 된 후로 운전기사가 모시던 그였으니까요. 사람들 틈에 끼어 흔들리는 지하철 안. 명섭은 문득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들, 할머니들의 호객 소리. 명섭에겐 낯설지만 그리운 풍경이었어요. 민혼의 반찬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섭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딸랑. 종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셨죠? 어서 오세요. 이쪽 앉으세요. 31살 청년 이민호였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 앞치마에 묻은 고춧가루, 하지만 맑은 눈빛. 명섭은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며 순간 당황했어요. 저게 진심일까? 민호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힘드셨죠? 물 한 잔 드릴게요. 명섭은 민호가 건넨 물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회장실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지금 이 작은 물컵을 받으며 떨리고 있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면접이라고 해도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섭은 그 눈을 바라봤어요. 계산이 없었습니다. 경계도 없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명섭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시죠. 일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명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의 진짜 모습을 본다. 끝까지. 첫 출근 날 명섭은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죠. 명섭은 오랜만에 이렇게 이른 새벽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가게 안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명섭은 놀라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아저씨 벌써 오셨어요?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도마 위에 무, 배추, 당근이 쌓여 있었어요. 몇 시에 나오신 겁니까? 명섭이 물었어요. 4시요.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재료 손질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신선한 걸 손님들한테 드려야 하니까요. 4시라니. 명섭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새벽 4시면 보통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이었죠. 아저씨는 여기 앉아서 천천히 지켜보세요. 오늘은 적응하는 날이니까요. 민호는 웃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명섭은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민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민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물을 얇게 채 썰고 배추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다듬고 고추를 깨끗이 씻고 큰 냄비에 육수를 끓이고 모든 동작이 능숙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혼자서 다 하십니까? 명섭이 물었습니다. 네, 아침 준비는 제가 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생 한 분이 와요. 회장실에서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던 그가 지금 이 좁은 반찬 가게에서 혼자 모든 걸 해내는 청년을 보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명섭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 7시
가게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끈한 거 담아드릴게요. 민호는 반찬을 담으며 할머니께 물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무릎은 좀 어때요? 내가 준 파스 붙였더니 나아졌어.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반찬을 받아들고 웃으며 나가셨습니다. 민호는 매 손님마다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아저씨, 아드님 대학 합격했다면서요? 축하해요. 미선 씨, 오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손님들은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단순히 장사꾼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는 이웃이었죠. 명섭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배달 주문이 쏟아졌어요. 민호네 반찬이죠? 김치찌개 세트 2개요. 네, 30분 안에 배달해 드릴게요. 전화를 받자마자 민호는 반찬을 포장하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주문을 받고 조리하고 다시 배달을 나가고 명섭은 놀라고 있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일할 수 있다니. 아저씨, 물 좀 드세요. 배달에서 돌아온 민호가 땀을 닦으며 명섭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죠?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오후 1시쯤 손님이 뜸해졌어요. 민호는 주방을 정리하고 명섭에게 점심을 권했습니다. 아저씨,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민호는 김치찌개를 2그릇 퍼왔어요. 뜨끈한 김이 올라왔죠. 명섭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죠? 엄마 레시피예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네,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하지만 이 레시피만큼은 제가 지키고 있어요. 민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명섭은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김치찌개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오후 2시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부터 심상치 않았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거칠었습니다. 여기 김치 줘봐. 말투가 반말이었어요. 네,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민호는 친절하게 물었어요. 그냥 제일 비싼 거. 네, 포기김치 드릴게요. 민호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아 건넸습니다. 남자는 뚜껑도 열기 전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이거 오늘 담근 거 맞아? 네, 오늘 새벽에 담근 거예요. 오늘 담근 거 치고는 색깔이 이상한데? 남자는 뚜껑을 열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부터 이상한데?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손님. 오늘 아침에 막 담근 신선한 거예요. 민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신선하긴 뭐가 신선해. 남자는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얼굴을 확 찌푸렸습니다. 김치를 바닥에 뱉어버렸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맛도 없어. 손님 괜찮으세요?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민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안 맞은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어. 가게 안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다시 만들어? 웃기지 마. 남자는 김치통을 집어들더니 힘껏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딴 걸 팔아? 너 같은 놈이 장사를 해?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 먹어? 내가 누군지 알아? 죄송합니다. 사과는 무슨, 환불해. 당장. 남자는 계산대를 손으로 쾅쾅 쳤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택시비, 시간 낭비한 거 다 물어내. 민호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계산대로 가서 조용히 돈을 꺼냈어요. 김치값뿐만 아니라 택시비까지 건넸죠. 남자는 돈을 낚아채더니 세어봤습니다. 이게 다야? 내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건, 에이, 더럽게 재수 없어. 남자는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가게 SNS에 다 올려버릴 거야. 보건소에도 신고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명섭은 민호를 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까? 욕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민호는 그냥 한숨을 길게 쉬고는 걸레를 들고 바닥으로 향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벽에 튄 국물도 깨끗이 닦았어요. 괜찮습니다, 아저씨.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손님도 있어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하지만 명섭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님은 늘 오르니까요. 민호는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겠죠. 더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명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자신을 탓한다고?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침착할 수 있다니. 왜 저렇게까지 참는 거지? 명섭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후 내내 민호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까 일은 없었다는 듯이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반찬을 건네고 배달을 나가고 주방을 정리하고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재료를 점검했어요. 아저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 계셔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명섭은 가게를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민호는 여전히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내일 손님들을 위한 반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명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섭아, 화는 약한 사람이 내는 거란다. 어린 시절 할머니 가게를 도와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10살 명섭은 방과 후면 시장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도왔죠. 어느 날 명섭이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주다가 실수를 했어요. 아, 거스름돈이 틀렸잖아. 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명섭은 당황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가 달려오셨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확인할게요. 할머니는 거스름 돈을 다시 세어드리고 손님께 사과하셨어요. 손님이 가고 나서 명섭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손님이 화를 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단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할머니는 명섭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화를 안 내요? 저 손님이 할머니한테 소리쳤잖아요. 화는 약한 사람이 내는 거란다. 그럼 할머니는 강해요? 할머니는 너 때문에 강해졌단다. 할머니는 어린 명섭을 안아주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 화내는 건 쉽지만 참는 건 어렵거든. 명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민호의 모습이 할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마음속 작은 균열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명섭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민호의 친절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서진을 얻기 위한 연기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해 볼 차례였죠. 아저씨, 오늘은 포장 좀 배워볼까요? 민호가 반찬통들을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깔고 반찬을 담고 뚜껑을 꼭 눌러서 닫아야 해요. 배달 중에 국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명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일부러 서툴게 해봐야겠어. 답답해하는지 보자. 한번 해보세요. 명섭은 일부러 손을 굼뜨게 움직였습니다. 반찬을 담는 속도도 느렸어요. 뚜껑도 비뚤어지게 닫았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호는 잠시 지켜봤어요. 명섭은 민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뚜껑을 좀 더 꼭 눌러주셔야 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명섭은 다시 해봤습니다. 여전히 서툴게요. 회장이 이런 일을 할 리 없으니 서툰 게 당연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과장되게 했죠. 제가 너무 못하나요?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민호는 웃으며 명섭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뚜껑을 안 닫고 배달 나간 적도 있어요. 손님 집 앞에서 국물이 다 쏟아졌죠. 그럼 어떡해?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새로 만들어 갔죠. 뭐?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명섭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네. 오전 10시 배달 주문이 쏟아졌어요. 아저씨, 이거 좀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전 전화 받아야 해서요. 네. 명섭은 배운 대로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뚜껑 하나를 느슨하게 닫았어요. 이 정도면 민호가 눈치챌까? 민호는 바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섭은 배달 가방에 반찬들을 넣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30분 안에 갈게요. 민호가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아, 이거 뚜껑이. 국물이 조금 새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명섭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민호는 웃으며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런 거 저도 맨날 해요. 걱정 마세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명섭은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억지로 참는 기색이 없었어요.
진짜 화가 안 나는 건가?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고 정리 시간이었어요. 명섭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저씨, 저 쌀 포대 좀 같이 옮겨요. 20kg짜리 쌀 포대였습니다. 명섭은 한쪽 끝을 잡았어요. 사실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힘을 빼고 어려운 척했어요.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괜찮아요. 제가 더 들게요. 민호가 무거운 쪽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함께 쌀 포대를 들어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명섭이 일부러 손을 살짝 늦췄습니다. 쌀 포대가 기울었어요. 조심. 민호가 재빨리 받쳤습니다. 혼자 무게를 감당하며 쌀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았죠. 휴.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호는 명섭을 먼저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거 원래 무거워요. 민호는 쌀 포대를 혼자 끌고 갔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명섭은 민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네. 오후 2시 명섭은 세 번째 시험을 계획했어요. 아저씨, 재료 손질 배워볼까요? 민호가 무와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칼을 비스듬히 대고 써시면 돼요. 명섭은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아주 천천히 썰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을 써는데 보통 사람의 3배 시간이 걸렸어요. 민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명섭은 속으로 재촉을 기다렸어요.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나요? 그런 말들을요. 하지만 민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명섭이 겨우 무 1개를 썰었을 때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재촉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속도는 나중에 붙어요. 민호는 명섭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나 봐요. 칼질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민호가 명섭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칼을 믿고 가볍게. 명섭은 말문이 막혔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탓했죠. 이 사람은 정말. 오후 3시 배달이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주방 구석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명섭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는 민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엄마 병원비. 이번 달도 빠듯하네. 민호의 작은 혼잣말이었습니다. 명섭은 빗자루를 멈췄어요. 대출 이자 2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가게 임대료 60만 원.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명섭은 슬쩍 민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요. 장부가 보였어요. 시장 노인가게 재료 지원 마이너스 5만 원. 김할머니 반찬 무료 제공. 길고양이 사료 마이너스 10,000원. 매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빚이 있으면서 명섭은 숨이 막혔어요. 자기도 돈이 없는데 남을 돕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지? 명섭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세상에선 저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후 5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명섭은 설거지를 하다가 일부러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아, 민호가 주방에서 뛰어왔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명섭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우려 했어요. 아저씨, 손 조심하세요. 민호가 명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릇은 제가 치울게요. 다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깨뜨린 건데. 괜찮아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아저씨 손 다치면 일 못하잖아요. 민호는 비와 걸레를 가져와 깨진 그릇을 치웠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저도 몇 번 깨뜨렸어요. 민호는 정말로 화가 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명섭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저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제가 실수만 했는데. 아니에요. 많이 배우셨어요. 내일은 더 잘하실 거예요. 민호는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명섭은 가게를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명섭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민호 추가 조사 중단.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명섭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종일 민호를 시험했다고? 그런데 민호가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고? 더 이상 필요 없어. 명섭은 짧게 답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명섭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섭아, 실수를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란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10살 명섭이 할머니 가게를 도와드리다 그릇을 깨뜨린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어린 명섭은 울먹였어요. 괜찮단다. 할머니는 명섭을 안아주셨어요.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내 손 다치면 안 되잖니. 오늘 민호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할머니, 화 안 나세요? 왜 화를 내니? 할머니는 깨진 그릇을 치우며 웃으셨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진짜 어른은 실수를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란다. 명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민호를 시험했어요. 일부러 실수하고 느리게 하고 물건을 깨뜨리고. 하지만 민호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어. 마음속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명섭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연 상인들 얼굴이 어두웠죠. 무슨 일이지? 명섭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때 채소 가게 할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왜 그러세요? 들었어? 시장 끝에 대형마트 들어온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달부터 공사 시작한다더라. 6개월 안에 오픈한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대형마트요? 그래. 3층짜리 큰 거래. 식품관이랑 생활용품관 다 들어온다더라. 두부가게 할아버지도 다가왔어요. 우린 이제 끝이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트 들어오면 누가 우리 같은 데서 사겠어. 가격도 못 맞추는데.
어묵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이 가게로 30년 살았는데 이제 문 닫아야 하나. 명섭은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죠. 은행 대출도 있는데 애들 학비는 어떡하지? 이 나이에 다른 일을 어떻게 찾아? 절망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제가 생각해 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상인들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민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그날부터 민호는 변했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면 책상에 앉아 뭔가를 끄적였어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명섭이 가게에 들어섰을 때 민호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명섭이 어깨를 흔들자 민호가 화들짝 깨어났어요. 아, 아저씨. 밤새 여기 계셨어요? 아, 네.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책상 위엔 메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공동 세트 판매 5가게, 반찬 1세트, 배달 서비스 통합 마이너스 시장 전체, 전통시장 할인 패스 단골 고객 유치, SNS 홍보 젊은 층 공략. 명섭은 그 메모들을 봤어요. 혼자서 이걸 다? 네. 뭐라도 해야죠. 민호의 눈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호는 시장 상인의 모임을 제안했어요. 저녁 7시 좁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호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각 가게 메뉴를 묶어서 세트로 파는 겁니다. 민호네 김치, 할머니네 멸치볶음, 아주머니네 장조림. 그게 될까? 네. 요즘 사람들은 편리함을 원해요. 여러 가게 돌아다니기 귀찮아하죠. 민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보다 싸게 팔 순 없어요. 하지만 정성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정성으로? 네. 대형마트 반찬은 공장에서 만들죠. 하지만 우리 건 손맛이 있어요. 엄마 손맛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주문 받으면 1시간 안에 배달해 드려요. 배달을 누가 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아저씨도 도와주시고요. 민호가 명섭을 봤습니다. 명섭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채소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 하나둘 동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있습니다. 할머니 손맛 그대로 반찬 세트, 전화 한 통이면 집 앞까지 배달. 밤새 디자인하고 인쇄소에 맡기고 새벽에 찾아왔어요. 민호 씨, 언제 주무세요? 괜찮아요. 자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민호는 포스터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봇대마다 벽마다 붙였어요. 명섭도 따라갔습니다. 여기도 붙일까요?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시장 곳곳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좋은데? 전화해 볼까? 반찬 세트? 편하겠네. 주문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상인들 얼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남자가 민호가 붙인 포스터를 찢어버렸어요. 누구세요?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대형마트 쪽 사람이야.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왜 포스터를 찢으세요? 이거 불법이야. 공동영업 알아? 불법이 아닙니다. 각 가게가 협력하는 건데. 닥쳐. 남자는 다음 포스터로 갔습니다. 찢었어요. 그만하세요. 민호가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안 비킵니다. 남자는 민호를 밀쳤어요. 민호가 비틀거렸죠. 명섭은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정체를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너네들 꿈 깨라. 마트 오픈하면 다 망해. 남자는 계속 포스터를 찢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격 경쟁돼? 안 되잖아. 우린.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방해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겁니다. 살아남아?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생각해봐. 대형마트가 3층짜리야. 주차장도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우린 정성이 있습니다. 정성?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손님들은 싼 게 최고야. 정성 따위 안 봐. 그리고 말이야. 남자는 민호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보건소에 신고할 거야. 위생검사 나오면 너네 가게 다 걸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충고지. 남자는 마지막 포스터까지 찍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찢어진 포스터들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명섭은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시 만들면 돼. 괜찮아. 민호는 찢어진 포스터들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 명섭은 민호의 떨리는 등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혼자 시장 전체를 지키려 하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섭은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할머니도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셨죠. 명섭아, 돈 많은 사람이 귀한 게 아니란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귀한 거야. 왜요, 할머니? 돈은 혼자 모으면 되지만 나눔은 용기가 필요하거든. 어린 명섭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자기 가게만 살릴 수 있었어요. 혼자 조용히 장사하면 됐죠. 하지만 민호는 시장 전체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명섭은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용기가 있구나. 명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포스터 사건 이후 민호는 더 바빠졌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에 가게로 나왔습니다. 재료 손질, 조리, 포장, 배달, 시장 프로젝트 준비. 명섭이 5시에 가게에 도착하면 민호는 이미 땀에 젖어 있었어요. 민호 씨, 언제 주무세요? 괜찮아요. 잠은 나중에 자도 돼요.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졌죠. 저 아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명섭은 걱정이 됐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명섭이 물었어요. 아, 네. 조금 나아지셨대요. 민호는 웃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병원비는 괜찮아요? 네, 어떻게든 되겠죠. 민호는 재빨리 주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명섭은 받습니다. 민호가 병원 영수증을 구겨 주머니에 넣는 거리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저씨, 먼저 들어가세요. 전 정리 좀 하고요. 같이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가 고집했습니다. 명섭은 가게를 나섰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죠.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가게에서 나왔어요.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요. 얘들아, 어디 있어? 민호는 골목 구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고양이 3마리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조금밖에 없다. 미안. 민호는 반찬을 조금 떼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고등어 조림이었어요. 날씨 추운데 잘 버텨. 알았지? 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민호는 쪼그리고 앉아 지켜봤어요. 나도 너희처럼 자유로우면 좋겠다. 민호의 작은 혼잣말이었습니다. 명섭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기도 이렇게 힘든데.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들이 민호네 가게에 모였어요. 민호야, 정말 고맙다. 채소 가게 할머니가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주문이 2배로 늘었어. 맞아, 맞아. 반찬 세트가 대박이야. 두부 가게 할아버지도 웃으셨어요. 민호 없으면 우리 가게도 못해요. 정말이야. 어묵 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들 과찬이세요. 저도 시장 상인인데 당연한 거죠. 민호는 손을 흔들었지만 귓볼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포기했을 거야. 명섭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시장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오후 2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비 온대요. 배달 어떡하죠? 나가야죠. 손님들 기다리는데. 민호는 우비를 꺼내 입었어요.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아저씨.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명섭도 우비를 입었어요. 2사람은 배달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 아파트 10층. 손님, 배달 왔습니다. 어머, 이 빗속에. 고생하셨어요. 2번째 배달지, 단독주택. 할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민호야, 젖었네. 들어와서 수건 좀. 괜찮아요. 다음 배달 가야 해요. 민호는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명섭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호가 자기 가게 배달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두부도 같이 가져왔어요. 어머, 우리 가게 것까지? 네, 제가 지나가는 길에요. 민호는 할머니 두부 가게 배달도 했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어묵 가게. 할아버지, 어묵 배달이요. 민호야, 내가 왜? 비 오는데 할아버지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다음 장소로 뛰었어요. 명섭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요. 4번째, 5번째, 6번째.
민호는 시장 노인 상인들 가게를 다 돌았어요. 민호야, 고맙다. 다음엔 내가 도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명섭은 빗속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민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시야가 흐려졌죠. 이 사람은 정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섭은 서재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대형마트 측 자료 알아봐. 네. 어느 마트 말씀이신가요? 전통시장 옆에 입점하는 마트. 자세한 사업 계획이랑 전략 자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섭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해. 마트 측이 너무 공격적이야.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보냈습니다. 명섭은 서류를 펼쳤어요. 대형마트 전략 보고서 마이너스 전통시장 상권 장악. 페이지를 넘기며 명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픈 전 1개월간 덤핑 판매로 전통시장 매출 타격. 위생검사 집중 의뢰로 영업 정지 유도. 불법 공동 영업 신고를 통한 법적 압박. 시장 상인 개별 포섭 마이너스 마트 입점 제한. 명섭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야. 학살이잖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 명섭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예상 효과 6개월 내 전통시장 상권 70% 감소. 최종 목표 전통시장 완전 폐쇄. 명섭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민호는 모르겠지. 상대가 얼마나 비열한지. 명섭은 민호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회장 신분을 밝히면 그것도 안 됐어요. 서진이한테 들킬 테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문득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섭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진실을 놓친단다. 명섭은 처음 민호를 의심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찾으려던 증거는 정말 없는 걸까? 아니, 이미 알고 있었어요.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민호는 진심이었어요. 서진을 사랑하는 것도 시장을 지키려는 것도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명섭아,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능력이란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늘 이웃을 도왔어요. 힘든 상인들에게 채소를 싸게 팔았죠.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란다. 그 돈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해. 명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회장실에 앉아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없지만 시장 전체를 살리려 했어요. 누가 더 능력 있는 거지? 명섭은 책상을 쳤습니다. 이제 도와야겠어. 핸드폰을 들었어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형마트 측 약점 찾아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거. 네, 회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빨리. 명섭은 결심했어요. 정체를 숨긴 채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기다려, 민호. 내가 돕겠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에 가게로 나오고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 거기에 어머니 병원, 시장 프로젝트 회의,
마트와의 싸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어요. 명섭은 민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칼질하다 멈추기도 했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네. 아, 네. 괜찮아요. 민호는 웃었지만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오후 2시, 민호가 주방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민호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호 씨, 아니,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세요. 진짜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손님들 주문이. 제가 할게요. 아저씨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쉬세요. 명섭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섭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저씨, 먼저 들어가세요.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전 정리하고 갈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봬요. 명섭은 가게를 나섰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가게에서 나왔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더니 멈췄어요. 골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벽에 손을 짚고 구토하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명섭이 달려갔습니다. 아, 아저씨. 민호는 놀라 뒤돌아봤어요. 입가를 닦았죠. 왜 안 가셨어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명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민호는 다시 벽에 기댔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앉으세요. 여기. 명섭은 민호를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숨을 골랐죠. 물 좀 드세요. 명섭이 편의점에서 사온 물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이런 모습 보여서. 무슨 소리예요? 전 괜찮아요. 진짜.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금 화면에 서진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었죠. 서진 씨. 민호는 사진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요. 이민호, 힘내자. 민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진 씨 사진 한 번 더 보고 힘내자. 알았지?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진 씨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명섭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명섭이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명섭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요. 명섭은 민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아저씨,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아저씨, 전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변변찮고, 차도 없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 씨 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도 알아요. 당연하죠. 전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호 씨. 하지만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서진 씨가 웃으면 버틸 힘이 나요. 서진 씨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명섭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게 제 전부예요. 서진 씨 웃는 얼굴. 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서진 씨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명섭은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죠. 아저씨? 아니, 괜찮아요. 명섭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서.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몇 달을 뭘 본 거지? 명섭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몇 달 동안 시험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려 했던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아이를 막을 자격이 있었던 걸까? 민호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세요. 푹 쉬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도 조심히 가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섭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명섭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명섭의 손을 잡으셨어요. 명섭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머니, 무슨 마지막이에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란다. 할머니는 알아. 할머니는 명섭의 손을 꼭 쥐셨어요. 명섭아,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이요? 진짜 사랑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는 명섭의 가슴을 가리키셨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할머니, 돈이 많아서, 집이 커서, 차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 사람 웃는 얼굴 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서. 네,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진심으로 하는 거야. 할머니는 명섭을 안아주셨어요. 명섭아, 너도 언젠가 그런 사랑 만나게 될 거야. 그때 가진 걸로 판단하지 마라. 알겠어요, 할머니. 약속해. 약속할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명섭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명섭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를 가진 걸로 판단했어요. 돈이 없다고, 빚이 있다고, 능력 없다고. 하지만 이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명섭은 얼굴을 가렸어요. 이 아이가 서진이를 사랑하는 건 진짜였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할머니. 내가 완전히 틀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의 전통시장 반찬 세트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네, 민호네 반찬입니다. 반찬 세트 20개요?
네, 가능합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전통시장 반찬 세트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대형마트랑 비교 안 돼요. 배달도 빠르고 포장도 정성스러워요. 게시물마다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하루 주문이 100건을 넘었어요. 이틀째는 200건이었죠. 민호야. 채소 가게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가게 주문이 2배로 늘었어. 저희도요. 민호 덕분이에요. 두부 가게 할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시장 곳곳에서 감사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살렸어. 정말로. 할머니들이 민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명섭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해냈어. 저녁 7시 시장 상인의 모임이 있었어요. 좁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밝은 표정이었죠. 여러분,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가득한 A4 용지였어요. 지난 일주일간 매출 분석입니다. 명섭은 자료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상권 분석, 고객 연령층 데이터, 재구매율 그래프, 배달 효율성 지표. 이건 명섭은 숨을 삼켰어요. 전문 경영인보다 정확한데? 회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기획서를 봤지만 민호의 자료는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정확했어요. 평균 매출이 193% 증가했습니다. 민호가 설명했어요. 특히 60대 이상 고객이 45%, 30대 40대 직장인이 35%예요.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할 층은 바쁜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은 편리함을 원하지만 건강한 음식도 원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합니다. 주문 앱도 만들 계획이에요. 앱? 네. 제가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간단한 거라 일주일이면 돼요. 명섭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는 사업가야. 진짜 사업가. 회의가 끝나고 명섭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문득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섭아, 진짜 능력이 뭔지 아니? 어린 시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능력이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다. 할머니는 명섭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진짜 능력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사람을 살려요? 그래. 돈은 혼자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마음이 있어야 해. 명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게 아니라 위대했어. 그날 밤 명섭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게 근처 여간에 묵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오후 문제가 터졌어요. 대형마트 직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너 명이었죠. 너가 이민호지? 정장 입은 남자가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거 알 필요 없고. 남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주일 안에 이 프로젝트 다 중단해. 무슨 말씀이세요? 반찬 세트, 공동 배달 다 중단하라고. 왜요? 우린 불법 안 했는데요. 불법 안 했어?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너희 가게 위생 검사 나와.
그럼 다 걸려. 하지만 우린. 그리고 공동영업은 원래 불법이야. 신고하면 끝이야. 협박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살아남아? 남자는 민호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마트 오픈하면 너희 다 망해. 순순히 포기해. 안 됩니다. 뭐? 우린 포기 안 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그럼 확인해 보자. 남자들이 가게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자재를 확인하고 주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어요. 여기 봐.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 아니에요. 그건 어제 들어온 거예요. 시끄러워. 내가 보면 지난 거야. 명섭은 가게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명섭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누구야, 아저씨? 남자들이 명섭을 봤어요. 여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가게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웃기네. 합법? 누가 봐도 불법인데. 증거 있습니까? 명섭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증거? 이게 다 증거지. 남자가 식자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영장 없이 사유재산을 뒤지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뭐? 이 양반이? 남자가 명섭을 밀쳤습니다. 명섭은 비틀거렸지만 버텼어요. 마지막 경고합니다. 나가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 그때였어요. 명섭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회장님.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법무팀이랑 같이 와. 주소는? 야, 뭐야 이 양반? 전화하지 마.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해. 명섭은 전화를 끊었어요. 당신들 큰일 났어요. 뭐? 웃기네. 하지만 남자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10분 후 가게 앞에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6명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달려왔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마트 직원들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아저씨가? 명섭은 천천히 민호를 봤습니다. 미안해 민호군. 내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네. 태양그룹 회장 박명섭입니다. 명섭은 마트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마트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양그룹?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명섭의 목소리는 회장실에서 쓰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 모두 고소할 겁니다. 저희는 법무팀 기록했죠? 네, 회장님. 모두 녹화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명섭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아버지. 그래, 내가 서진이 아버지야.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몇 달 동안 미안하네 자네를 시험했네. 명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가진 아비로서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만 했네. 내가 틀렸더군. 명섭은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군이 가난한 게 아니었어.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서진이었습니다. 서진 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지켜보세요. 서진아. 민호 씨는 아빠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이제 다 알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명섭, 민호, 서진 세 사람만 남았죠. 민호군 잠깐 앉게. 명섭이 말했습니다. 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서진도 옆에 앉았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군. 명섭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몇 달 전 서진이가 자네 이야기를 했을 때 난 반대했네. 빚도 있고 가게도 작고 미래가 불안해 보였어. 명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자네를 시험했네. 회장님,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와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려 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연기인 줄 알았네. 명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절한 것도 참는 것도 시장을 돕는 것도 다 서진이를 얻기 위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어. 아버님, 서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틀렸어. 명섭은 민호를 봤습니다. 자네는 진심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명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었어. 회장님, 난 평생 숫자로 사람을 봤네.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명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더군.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 자네처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게 없다고. 명섭은 웃었습니다. 자네는 이 시장 전체를 살렸어. 그게 능력이 아니면 뭐겠나? 감사합니다. 내가 미안하네. 명섭은 일어나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네 진심을 모르고 정말 미안했네. 아닙니다. 민호도 벌떡 일어났어요. 당연하세요. 딸을 가진 아버지시니까요. 고맙네. 명섭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이를 잘 부탁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딸 잘 지켜줘. 네, 약속드립니다. 서진이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고마워요, 아빠. 민호 씨.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명섭은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어린 시절 할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명섭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란다.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명섭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 석 달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장 한복판에 빨간 천막이 쳐졌습니다. 여기 테이블 더 놓아야 해. 꽃 장식은 저쪽에.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민호와 서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닌 시장에서요. 민호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결혼식 안 차려주면 되겠어? 할머니들이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반찬 수십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전, 탕, 찜. 이건 우리 정성이야.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오후 2시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민호 어머니, 서진 친구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명섭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서진 옆에서요. 아빠 떨려요. 나도 떨리는구나. 명섭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거라. 네, 아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박수가 터졌어요. 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명섭이 서진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죠. 우리 민호 장가가네. 서진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섭은 서진의 손을 민호에게 건넸어요.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민호와 서진이 단 위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없었어요. 채소 가게 할머니가 나섰죠. 우리 민호와 서진이 오늘 결혼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민호야, 한마디 해봐. 민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돈도 없고 집도 작고 차도 없어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서진을 봤어요. 서진 씨가 저를 선택해줬어요. 그리고 이 시장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맞아. 그래, 맞아.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명섭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문득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섭아, 잘했다. 진짜 가족을 만들었구나. 네, 할머니. 명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할머니 말씀을 알겠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할머니들이 만든 반찬들이 테이블마다 놓였습니다. 이거 먹어봐. 민호가 좋아하는 거야. 서진이도 이것 좀 먹어. 할머니들이 두 사람을 챙겼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고맙지, 뭘.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천막 위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시장을 감쌌죠. 민호와 서진이 상인들에게 인사를 돌렸어요.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너희가 행복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섭에게 왔어요. 아버님, 회장님,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섭은 두 사람을 안았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명섭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네.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명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네, 민호군.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시장의 전구들이 켜졌습니다.
반찬 가게 간판에도 불이 들어왔죠. 민혼의 반찬. 그 불빛 아래 새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명섭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민호와 서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시장 사람들이 배웅하는 모습. 할머니. 명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 이제 다 이해했어요. 사람은 가진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진짜 능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고. 명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죠. 명섭은 미소 지었어요. 반찬 가게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황금 달빛 아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